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비트코인이 조정이면 이더리움도 대체로 조정이다. 그런데 저점 갱신 여부는 다를 수 있다.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앞서갔기 때문이다. 돌려서 말하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수행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제가 2025년이 돼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코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2025년에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상승한 만큼 그 상승한 것에 대해서 되돌림도 나타나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하는 거,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 이더리움 급등하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할 때 이더리움이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더리움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더리움 차트 일주일봉입니다. 이더리움이 처음 상장된 이후의 차트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저는 파동 카운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 임펄스 파동을 찾아야 합니다. 임펄스 파동을 찾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2파가 1파의 시작점을 뚫으면 안 된다는 거, 3파가 가장 짧을 수 없다는 거, 1파와 4파와 겹쳐질 수 없다는 거, 이거 3개를 꼭 생각을 하시고 임펄스 파동을 찾고 연결을 해주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임펄스 파동을 먼저 찾아보면 여기 이 바닥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거, 여기서 임펄스 파동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의 폭이 굉장히 컸는데, 비트코인은 4파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조정이 크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이더리움은 이렇게 크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타났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임펄스 파동이 하나 또 나타났고, 요거를 또 연결을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을 한번 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정은 더 자세히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상승한 것에 대해서 조정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타날 상승은 이제 최고점을 넘어서 임펄스 파동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25년에 상승했었던 모습이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정이 이만큼, 앞으로 기대되는 상승이 이만큼이다, 이만큼의 파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차트를 4시간 봉으로 2025년에 어떻게 상승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상승 파동을 둘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파동 이렇게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상승 임펄스 파동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3160 몇 대를 좀 뚫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의 규모로 보면 올해 상승한 파동의 0.5 절반 이상을 되돌린 상황이긴 합니다. 조정을 조금 더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조정의 규모, 폭적인 요소에서는 적당히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더리움이 아까 파동을 그렸을 때 이런 임펄스 파동에서 이만큼이 2025년 상승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만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정,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는 상승분이 이만큼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정이 끝났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 이 두 개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상황을 조금 더 보자 라는 것에서, 일단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 이더리움이 급등을 하는 경우는 없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급등을 할 때 이더리움이 급락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비트코인이 조정장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하면 이더리움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노란색 네모랑 주황색 네모 둘 다 이더리움이 조정했던 자리입니다. 그걸 비트코인 차트에도 한번 표시를 해본 거고요. 이더리움이 노란색으로 이만큼 조정할 때 비트코인도 이만큼 조정을 했고, 이더리움이 이만큼 조정할 때 비트코인도 이렇게 조정이 있었는데, 이 조정의 차이점은 비트코인의 주황색 조정은 노란색 네모의 고점보다도 위에서 진행됐는데 이더리움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죠. 그리고 딱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노란색이든 주황색이든 이더리움의 조정 규모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주의를 깊게 살펴봐야 하는 점이 있다면, 이더리움은 노란색 네모가 끝나고 나서 저점 갱신이 없었거든요. 이 동그랗게 하얀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이때 물론 비트코인은 36% 상승하고 이더리움은 113% 상승을 했지만,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하락할 때는 동시에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을 때 이더리움이 저점을 찍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비트코인이 조정이면 이더리움도 대체로 조정이다. 그런데 저점 갱신 여부는 다를 수 있다. 방금 사진에서 노란색 네모랑 주황색 네모를 통해 확인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좀 더 가격이 움직이는 폭이 다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은 두 번째로 조정을 거칠 때 첫 번째 고점보다 더 높은 지점에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앞서갔기 때문이다. 돌려서 말하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파동을 한번 그려보면 비트코인은 지금 이 상태, 그리고 이만큼의 상승분이 비트코인이 2022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진행됐던 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리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만큼이 2025년에 진행된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후행한다, 이런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이 2025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제가 이더리움을 주목했었던 이유, 그리고 이더리움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2025년 차트에서도 이더리움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도달해 있는가 같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 많이 제작을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